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키워드는요. 김기현 시즌2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당을 수습 중인 국민의힘 얘기부터 오늘도 해보죠. 일단 어제 긴 의원총회 끝에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의 말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 민심의 죽비였습니다.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당이 민심을 전달하여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단 김병민 최고께 이제 드릴 수밖에 없죠. 네. 김기현 대표가 의원총회 할 때 내년 총선에서 지면은 정계 은퇴로 책임지겠다 뭐 이렇게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책임론이 좀 정리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의총을 통해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기본적인 신임이 재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임에 대한 전제가 분명히 있을 건데요. 예. 당이 제대로 변화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쇄신하고 혁신하면서 내년 총선을 승리를 이끌 수 있을 만한 변화의 동력들을 확보할 때 김기현 대표에게 더 큰 힘이 실리게 되겠죠. 예.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금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만약 대혼란의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다면 변화와 쇄신의 동력을 찾기는커녕 내적 갈등에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야. 김기현 대표 체제에 한 번만 더 힘을 제대로 실으면서 변화를 추동해 나가자 예. 이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크게 바꾸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밖에서 보실 때는 이번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 재신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리 시작할 때 김기현 대표, 김기현 시즌2라는 명칭 자체가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말 민심이 무섭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잘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 국민의 승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1년 6개월 된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를 바꿔라. 이거를 심판했다고 봅니다. 저런 큰 격차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뭐 다른 당 사정이라 참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쇄신책이라고 해서는 국민들 보시기에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나올 것 같아요. 좀 미흡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김기현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민심의 죽비라고 표현하시면서 변하겠다고 했는데 이 진단 자체는 뭐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김기현 대표가 아니고 다른 당대표랄지 아니면 비대위원장이랄지 다른 당을 책임지는 예. 책임자가 하실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본질은 대통령께는 국민들이 강서 구민들이 통해서 예.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거고 여당은 그 잘못된 후보가 선정이 되고 공천하는 과정에서 단 한마디도 집권당에서는 민심을 이렇게 받아서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책임을 현 지도부가 모두 지지 않고 했다는 거기 때문에 좀 미흡하다는 평가 그리고 이걸로는 막지 못하고 자칫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국민의힘이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흡하다고 평가하셨는데 차차 이제 반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임명직 당직자들이 교체가 됐잖아요. 예. 그 상당수 교체가 됐습니다. 뭐 당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뭐 조직부총장, 또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수석 대변인까지 그 여의도 연구소장까지 교체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평가는 일단 김기현 대표 원래 체제보다는 친윤 개파색이 옅어졌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 수도권 의원들도 조금 이제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뭐 이거에 대해서 평가한다기보다도 요거 다음에 그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던 장면을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근데 그 조수진 최고위원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요 인선 내용을 이제 공유하는 상황이었는데 김성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카톡 대화인데 김성호 부원장은 이걸 보고 근데 이제 이 김기현 대표가 쫓겨나겠네 이렇게 우는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직관적으로는 보면서 저는 잘 이해가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내부적으로도 이번 인사가 조금 뭐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게 된 것인지 좀 해석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게 아마 오늘 오전 7시로 저 내용들을 확대해서 보니까 찍혀 있더라고요. 예. 국민의힘 최고위가 8시에 오늘 열렸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7시 30분에 사전 최고위가 열리면서 인선안에 대한 내용들이 공유가 됩니다. 예. 근데 최종적으로 그날 바로 회의 직전의 내용들을 공개하게 되면 수정하고 조정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통상 이러한 인선의 전날 저녁 정도에 미리 이 텔레그램이나 뭐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서 공유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전날 저녁에 저 내용들에 대한 일부 공유가 왔고요. 하지만 저건 확정된 안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회의에 이를 때까지 조정이 가능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도 전날 저녁에 저 메시지를 받고 김기현 대표께 전화를 해서 예.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제 의견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견들을 이야기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도 처음에 만들었던 그 안에 대해서 조정 과정들을 거쳤을 거고 예. 오늘 오전에 최종적인 안이 나왔을 때는 저 텔레그램 메시지에 보이는 내용들과 사무총장 인선이 바뀌게 됐었죠. 그러니까 다 이제 같은데 사무총장이 바뀌어 있던 상황이었죠. 예. 그러니까 사무총장 인선 같은 경우가 저기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박대출 전 정치기장이 나와서 예. 정책적 역량이나 정치인으로서의 품격, 뭐 인물 등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 얼마 전에 이 지명직 당직자가 전부 다 사임을 예. 한 대상에 포함이 돼 있어서 다시 그 대상이 사무총장직에 가게 되면 아마 비판이 있지 그것이, 않겠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김성호 원장도 아마 저 내용들에 포함이 돼서 썼던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최고위원회에서 조수진 의원이 이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예. 시차적으로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나타나게 되니까 여러 혼란들이 가중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 인선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김 부원장의 의견이었을 예.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뭐 혹시 덧붙이실 내용이 있습니까? 다른 당 내용이라 좀뭐 조심스러울 수도 상대당이지만은 있겠지만, 예. 국민 보기 참 민망하죠. 아, 그래요? 민망한 내용이고. 근데 저는 뭐 박대출 만약에 사무총장이 됐다면 예. 저는 그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후보하는 거 강서구청장 후보로 낸 거에 못지않게 대단한 민심의 역풍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책임지고 물러났다는 정책위장을 총선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마지막에 이제 너무 이거 역풍 맞겠다 바꿨는데 그런데 지금 또 사무총장 맡으신 분이 누굽니까? 뭐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이만희 의원도 TK 출신 아닙니까? 예. 경북을 지역구로 두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의 민심을 몰라서 이렇게 큰 격차로 져서 수도권 민심을 이제 제대로 받아들여서 쇄신을 하겠다. 예. 그런 집권당에서 다시 사무총장을 TK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강원도였어요. TK 시키면 글쎄요. 여기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많은 국민들이 이게 쇄신 인사인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또 한 분이 여의도 연구원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그분은 또 누굽니까? 얼마 전에 지난해였습니까? 그 수해 현장 가가지고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가지고 당내에서 문제가 불거져서 예. 당원권 정지 6개월 맞으신 분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런 분들을 뭐 제가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내놓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다음에 지지층한테 우리 이렇게 참패한 이유로 이게 우리 쇄신 책입니다. 하고 지금 낸 거예요. 점수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김병민 최고께 네. 한번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비판적인 기조들을 주셨는데요. 예. 일단은 지역적인 특색만 가지고 이 사람이 전체 내용들을 규정짓는 건 좀 무리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 인선 중에 상당수가 수도권 중심의 인선이 됐다라고 하는 점들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조금 전 말씀 주시지 않은 내용이 정책위 의장, 유이동 정책위 의장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집권당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국민 민심과 눈높이에 맞춰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내놓는 핵심적인 역할을 결국 정책위 의장이 하게 됩니다. 예.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개파 같은 세간의 사람들이 불리는 내용으로는 과거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웠다 그래서 유승민계로 불리기도 하는 흔히 당내의 비주류 중에 비주류로 포함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비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통상 그런 표현들을 저희는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 세간의 평가를 빌리자면 비윤 중에 비윤이다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하나가 유이동 정책위 의장이거든요. 예. 수도권 3선 의원으로 여기에 대한 변화를 추동해 나가기 적합한 인사다라고 정책위 의장이 유이동 의원이 배치가 됐고 예.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에
지난날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서로 고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모습에 국민적 평가가 굉장히 박하게 나왔는데 예. 그때 정말 국민들에게 그래도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해줬던 게 김혜지 의원 아니냐. 예. 코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를 줬던 김혜지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오면서 예. 우리 당이 그동안 얘기했던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김성원 의원에 대한 과거의 실언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 주시는 것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숙고하고 반성하는 지난날의 과정들이 있었다 말씀드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비판해 주셨으니까 지난날 김남국 의원의 문제부터 최강욱 전 의원의 그 짤짤이 발언 등이 있었을 때 예. 당원권 정지 등 실제 당무 감사 등의 그 당시에 윤리적 징계 등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결과도 없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예. 기본적인 책임감을 갖고 책임지는 정치를 해왔다는 점들도 함께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